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요. 저는 좀 도신 여자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좀 혼자서도 잘 생활하는 편인데 늘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때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이 지금은 제가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 책 말고도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를 출판하신 작가님이세요. 일본 메이지 대학교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두려웠을 때는 혼자 너무 오랫동안 있거나 친구가 없거나 인생에 약간 낙오자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괜히 관계에 조금 더 집착하게 되죠.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런 관계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아마도 저희는 평생 다른 사람 기준에 끌려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학 교수인 이분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수업을 받는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몰려다니는 학생보다 에너지와 몰입도가 높다는 것인데요. 실제 이 저자도 혼자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생활한 내공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왜 혼자가 되어야 되는가? 저자는 혼자가 되는 순간 마치 다른 사람과 다른 시공에 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굉장히 신비로운 쾌감이었다고 합니다. 고독의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기분이었다고 하네요. 혼자가 아닌 함께 있을 때 더 피곤하고 힘들 때 경험 없으신가요? 뭔가를 배우거나 공부할 때 혼자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머리에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독자의 기질이 필요하대요. 단독자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설명한 바 있는데요. 현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버리고 집단 속에 묻혀서 자신을 잃어가는 면이 많은데요. 그 전체 집단과 동떨어진 단독자,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단독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혼자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혼자여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조금씩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어요. 시인이자 작가인 메이 사트는 혼자 사는 것이라는 책에서 고독은 도전이며 그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몇 주 만인가 겨우 혼자가 될 수 있었다. 진짜 생활이 또 시작된다. 기묘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게 있어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에 의미를 찾고 발견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않는 한 친구뿐만 아니라 정열을 걸고 사랑하는 애인조차도 진짜 생활이 아니다. 인생에 온전히 승부를 걸어야 될 때 특히 혼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도전했는데 실패하지 않으려면 관계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하고 하는 일도 정리를 해서 생활 전반적으로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시간을 온전하게 혼자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평생 혼자 살 수도 없고 평생 고독을 마주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의 마감이나 시험 이런 것들처럼 특별히 집중을 요하는 게 있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꼭 늘리세요. 이 방법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고독에 빠지면 외롭고 굉장히 쓸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적극적으로 고독을 직면해야 강인해질 수 있대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만의 혼자만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도 혼자만의 시간을 겪어봤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단독자라는 형태, 그 상태를 경험하면서 단독자의 그 혼이 인생 밑바탕의 수맥처럼 쉼 없이 흐르기 때문에 혼자가 되면 혼자가 되는 대로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되는 시간은 자기 안에 샘을 파고 지하수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고독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잘 견뎌낸 사람들은 자유롭게 내면에 축적된 내공을 가지게 되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 보여줬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유롭고 좀 여유롭고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는 일마다 좀 안 되고 친구들도 떠나고 애인도 떠나고 이럴 때 사실 정신적으로 멘탈이 감당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모두가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 이런 거를 겪어본 사람과 안 겪어본 사람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런 고독의 순간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내면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사소한 거나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정신이 만들어지게 되죠. 수동적인 고독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뛰어넘겠다. 그리고 이 고독을 이겨내보겠다. 안락한 자리를 벗어나고 하고 싶은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분들은 빛이 납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본다. 두 번째는 교양을 쌓는다. 세 번째는 일기를 쓴다. 저자가 추천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교양을 쌓고 일기를 쓰면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도전의 불꽃 같은 게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 매력의 토양, 깊이가 달라진다고 해요. 요즘에는 교양이나 지성 같은 것들을 그다지 매력적인 것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지성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며 일부러 공부하거나 교양을 쌓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지성이 있는 사람들을, 지적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함께 있으면 얘기거리도 많고 함께 있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고 뭔가 배웠다라는 생각에 좋은 에너지를, 좀 긍정의 에너지를 받게 되잖아요. 남녀를 떠나서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매력이 넘칩니다. 그 사람의 내면, 지성이 내가 섹시한 사람들은 왠지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고 하는 매력을 뿜어내게 되죠. 지성은 나의 내면에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샘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혼자가 되어서도 그 샘물 때문에 빛이 날 수가 있고요. 그 지성의 빛, 자기 안의 단단함, 이거는 혼자 있는 시간에 고독과 얼마나 싸워서 자기의 내공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긴 고고함은 타인을 배제하는 고립된 느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 사실 지금 전 국민이, 전 세계가 힘든 순간들인데요. 질병도 있고, 금융 주가도 휘청휘청하고, 실물 경제, 장사나 비즈니스는 다들 환경이 좋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순간을 사실 특별한 감사한 순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시도 고통스러운 순간에 탄생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어딘가 아프다 하면 그 아픈 곳이 평소에는 못 느낀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아픔으로써 그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저는 예전에 손톱이 한번 문에 이렇게 호텔 문에 찧어서 빠진 적이 있는데 처음으로 인생에 손톱을 잃어봤어요. 그래서 그거 자라고 회복하는데 한 6개월이 걸렸는데 그때 너무너무 이 손톱의 중요성 그리고 그 맨살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 정말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 단순히 신체적으로 아픈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을 잃어봤을 때도 있죠. 그때 저희는 정신적으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전 그 손톱을 빠졌을 때 깨달음으로 글을 쓰기도 했고 사랑이 끝났을 때 또 글을 쓰기도 하고 그때 왜 글이 잘 써질까 했더니 그 아픔으로 감성이 폭발해서 뭔가 표현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소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사랑에 대한 아픔, 뭔가에 잃은 거에 대한 고통을 바탕으로 그 스토리가 전개되고 가사들이 쓰여지고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사랑이 여러분께 고독을 주었다면 고독을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랑이 어떤 의미였는지 소화할 시간을 못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걸 소화하고 나면은 내 다음 사랑은 어떻게 돼야겠다라는 나만의 생각이 갖춰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개선의 의지가 생기죠. 저자 또한 일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일의 세계보다는 감정의 세계라고 합니다. 감정의 세계가 있어야 비로소 삶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신대요. 단순히 일하고 생산에만 무게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어본 의미, 잃어야 알게 되는 사랑의 무게, 사랑이 끝났을 때 우리는 나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때 풍부한 감성을 온전히 흡수를 해야 되고, 그때 저희의 사고나 저희의 세계관 같은 것들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기묘한 변화들을 느끼게 되죠. 이 성장의 기간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대체제로 생각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자신 혼자만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반성하고 복귀하고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것을 저자는 추천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는 또 비슷한 패턴의 연애를 하거나 비슷한 패턴의 사랑을 하거나 비슷한 패턴을 반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아픈 만큼 성장한다. 클리셰처럼 저희한테 너무 익숙한 말인데요. 고독이 깊어지는 그 순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깊은 혼돈 속,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공이 느껴지죠. 상상력이라던가 아름다운 포용력이라던가 좀 넓은 이해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중요한데요.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본 사람들은 그 흔적이 사실 배어 있습니다. 내려놓는다 뭐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뭔가에 체념하는 것도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활기도 여유도 느껴집니다. 이럴 때 또 섹시해 보이기도 하고요. 성숙한 사람은 이런 아픔이나 고독 없이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일들은 교양을 갖추는 일인데요. 저자는 교양이 고독의 처방전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울을 사용하여 내면 들여다보기. 보통 거울은 외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여기서 소개할 것은 조금 다른 거울 사용법입니다. 거울을 볼 때 사람은 의외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합니다. 살이 쪘네, 안색이 어둡군 등 단순한 반응에서 시작하여 조금 익숙해지면 정신적인 소통을 하고 싶어 한대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지금도 20대 때와 같은 열정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자신을 향해 직접적인 물음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소통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상급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거울은 셀프 체크 도구로도 효과적인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체크하면서 나아갈 때 강인한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자라서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죠.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어두워 보이지 않지만 내면의 어두운 성격이나 기억을 깊숙이 감추고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암울한 시기를 보냈기에 다시는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거나 그 시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강하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확실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오히려 의미 없는 사람들과 매일 어울리지 않아도 될 뿐더러 혼자만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과 이미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미지는 중요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키워나갈 때는 말의 힘이 더 큽니다. 말을 주문처럼 몇 번이고 반복하여 중얼거리는 효과가 있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글을 쓰다 보면 꿈에 대한 열정이 더욱 강해집니다. 나 역시 내 안의 답답함을 일기에 주절거리듯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어 점점 명확한 가치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사고방식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죠.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그 밑바탕이 정해집니다. 그때 반복적으로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명확해진 꿈과 생각이 자기 안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일기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쓰기는 고독의 힘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고독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외톨이의 고뇌, 그때 축적된 에너지가 결국 다음 비약을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되어 평생 그의 창작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젊은 시절의 고독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이다.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고독 역시 사서 손에 날 일은 없다. 고독한 여러분, 고독을 느낀다면 지금 행운의 시기입니다. 어른의 독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독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레슨인 셈입니다.
우리의 지하 수맥에 도달하려면 어쨌든 언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소울메이트를 찾는다는 기분으로 독서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고독에 짓눌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독을 피하지 말고 자신은 물론 상대 역시 고독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고독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약한 자신을 알아가면서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사이토 타카시 교수님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 유튜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기운 내시고 고독과 맞서서 더 강인해지시고 더 지적으로도 섹시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써보고 더 많은 유튜브 컨텐츠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 챙기시고 또 만나요. 안녕.